안 됩니다. 김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지금 이제 3년 전부터 시민 옹호인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서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이거 옥천으로 귀촌한 지 4년이 됐고요. 옥천으로 귀촌하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영화제와 영화 현장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 덕분에 장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배리어 프리 영화라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배리어 프리 영화가 뭐냐면 영화를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것 외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따로 이제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이제 성우들이 또는 배우들이 이렇게 멘트로 해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국가에서 이제 처음 가르쳐 줄 때, 예, 제가 화면에서 일기 과정을 밟은. 근데 막상 지금 옥천에 내려오니까 제가 써먹을 일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장애인과 영화 접목된 그런 활동들도 수도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라는 프로그램의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얘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이 영화를 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이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였어요. 한 3개월 정도 활동했어요. 이제 인권도 좋은데 이게 제가 무슨 신념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대학생 때 운동권도 아니었어가지고 그 이제 전장현 지금 이렇게 지하철 투쟁하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장애인분들이랑 함께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건 좋아서 함께는 있고 싶은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현장을 기록하는 다른 이제 감독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고 근데 내가 좀 덜 부담스러우려면 다큐멘터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영화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여기 여행 기획자로 나온 이상엽 씨가 그냥 이제 기록만 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그때 철규 씨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기록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 기록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이 여행 과정을 한번 영화로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제 형한테 물어봤고 형이 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기 전에 보통 이제 영화를 만들면 이제 가편집이라고 해서 이제 연출자가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완성을 하는 이제 그 상영본이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철규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선은 철규 형은 이제 원래 지렁이 꿈틀이라는 영화를 직접 제작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잘했네 뭐 이 정도. 그래 약간 나는 만족해 뭐 이제 후배 감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냥 이제 이렇게 막 어떤 무슨 전문가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자기 여행을 담담하게 그려줘서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냥 뭐 이제 이상한 뭐 미사여구 이런 게 없이 그냥 여행을 담담하게 해줘서. 네, 그래. 지렁이 꿈틀 영화가 어떤 영화라고요? 어떤 영화냐고요? 아, 어떤 영화냐고요? 그 아까 나왔던 그 철규님이 먼저 만들었던 제가 알기로 2010년도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단편으로 있을 때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렁이 꿈틀은 이제 이 선철규님이 2009년에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탈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탈출하셨는데 전주에 이제 그런 어떤 영상 활동가들이 모인 어떤 미디어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랑 같이 이제 자기 탈시설을 1년 동안 기록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설 나온 날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기록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19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
네, 우리나라가 참고로 이렇게 단편 영화가 해외 영화에 비해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영화제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죠. 이런 영화를 좀 볼 수 있으면, 예, 옥천 장인 영화제 뭐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하석 회장님께 또 여쭤볼 텐데요. 이 김하석 회장님이 시민옹호사업 배프봉사단 회장님이신데 일단 이 모임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잘 나옵니다. 이 배프 봉사단은요. 왜 이 자리만 그럴까요? 나한테만 오면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더 같습니다. 아니요. 이 시민 옹호인들이 3년 전에 따로따로 모였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하고 따로따로 모이는 과정을 보면서 사회성을 키워주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복지관 담당자에게 또한 우리 옹호인들에게 우리 이렇게 봉사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배포봉사단입니다. 베스트 프렌드라 가지고 최고의 친구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작년에는 우리 배포봉사단 회원들과 또한 우리 발달장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카페라든지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갖다 드리고 관리도 하고 함께 거기 커피도 마시고 분식점 가서 뭐 김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으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올해는 우리 봉사단 내에서는 이제 자연을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쓰레기 줍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봉사단이 1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포봉사단은 이렇게 시작돼서 투벅투벅 끝까지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김하석 회장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일단 보신 소감이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소감. 예, 저 마이크 저쪽으로. 예. 저는 뭐 턱이라는 단어 나올 때부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희귀병 아닌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그 지금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약이 없어가지고 보토스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신안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을 데리고 휴가라고 해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이제 증도라는 곳에서 장안도까지 차로 가면 2시간 걸리는데 증도에서 배를 타면 25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5분 걸리는 배를 한번 타고 가자. 배를 타고 가다가 도착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누워 있는 거예요. 봤더니 조그만 턱이 걸려갖고 넘어졌더라고요. 그걸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제가 눈을 못 떴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운이라고 못 봤고요. 암이 너무 아파서 못 봤고 하여튼간 아까 우리 복지 관장님께서 아직도 우리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철규 씨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래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하지 말고 우리 용감하게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딸에게도 이 오늘 철규 영화를 한번 받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회장님이 초대 손님으로 섭외된 이유가 있네요. 말씀을 너무 맛깔나게 또 감동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이 연결된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아까 전에 저희 감독님하고 저하고 빵 터졌는데 뒤에서 그 처음으로 이제 철규님이 술을 드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이제 부어준 거죠, 술을. 술 마셔도 돼? 뭐 이러면서 막 네, 나 뒤에 나왔죠. 그런 선입견들이 나온다. 사실 우리들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상당히 선입견과 편견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생각하게 된 건 2016년 때 그 매년 이제 장애인 운동 하시는 분들이 추석과 부정 연휴 때 그 터미널에 가세요. 서울 고속터미널에 가서 시위를 하시는데 그 우리나라 고속버스 중에서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몇 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정확히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합니다. 예, 정확히 없습니다. 근데 그 2016년 투쟁이 좀 중요했던 이유가, 제가 그때 부정연휴 때 대구집을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때 시점이 뭐였냐면 프리미엄 버스라고 해서 왜 일반 버스 말고 좀 넓은, 요즘 막 인터넷도 잘 되고 그런 버스 있잖아요. 그런 버스가 도입되기 직전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의 이제 입장은, 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으면서 프리미엄 버스는 만드느냐,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너무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옥천군만 해도 지금 27대의 그 군내 버스 중에 겨우 한 대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한 대를 못 봤거든요, 아직도. 제가 차가 없어요. 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 그냥 이 여정을 기록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5일간의 여정을, 예, 그 이후에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 감독님이 보시면서 이 장애라는 벽에 대해서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됐는지, 아니면 바람들이 생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참 이 영화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 영화 완성하고 나서 바로 이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도 뭐 영화관을 가는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철규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돌봄 노동이 무조건 필요하신 분이어서, 이제 활동 지원사가 만약에 감염되면은, 자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은 아예 돌봄 노동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하니까 2년 동안 집을 안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저도 이제 사실 영화를 처음 입봉작인데 이제 어디 배급도 못하고 어디 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 저도 되게 암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서로 친해진 거예요. 그 기간을 버티면서 서로. 예. 저도 그냥 조심해서 형네 집에서만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런 이제 사이가 됐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철규 형이랑 이제 조금 친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형이랑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상이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비장애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턱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술을 마시러 가려면 뭐 술집에 가야 되는데 그 다 찾아봐야 되고, 어디 놀러 가려면 숙박시설을 찾아야 되는데 경사로가 있는 숙박시설 다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KTX를 타려면 이제 전주에서 이제 어디를 이동하셔야 되는데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리프트카를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가 없어요. 리프트카를 임대해 주는 곳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 모든 게 다 다르구나. 그냥 형이랑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다를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혹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그러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화는 좀 잘 봤는데요. 이 영화 몇 년에 몇 달에 영화 시작했나요? 몇 월 달에 찍었냐는 거죠? 예, 예, 예. 이게 2018년 8월 9일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딱 5일 촬영한 영화입니다. 5일 촬영. 잘 봤고요. 예. 계속 이 영화를 계속 할 생각이 있나요? 아, 뭐, 예.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더 드릴 예정입니다. 또 혹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네, 근데 나는 저축해가지고 철구라는 사람이 참 용기도 있고 명랑하고 뭐 좋네요. 그런데 아무한테는 안 좋고 턱이 저도 어디 가려면 우리 딸내미가 핸드폰에다 이제 봐가지고 턱이 있나 없나 그거 다 보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갈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철교보다는 저는 조금 나서요. 조금 나은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네요. 제가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도 이게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좀 많이 보고 많이 좀 느끼는 경험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 찍으실 때 감독님의 시선을 찍다가 마지막에 철규 씨의 시선에서 이제 특별하게 또 그 장면을 딱 후반부로 잡으신 것 같아요. 거기 뭐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는지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 이게 우선은 그 기록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기록은 하고 싶었어요. 뭐 영화를 만들어 간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액션캠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분이 빌려주셨는데 이제 한 대는 제 카메라, 한 대는 이제 철규 형이 그 조종하는 휠체어 쪽에 하나를 설치를 한 거예요. 여행 내내. 근데 이제 이 철규 형의 시선으로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되게 그 부드러운 이렇게 부드럽게 휠체어가 가서 이제 되게 부드러운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촬영본을 보니까 엄청 흔들리고 소리도 엄청 막 딱딱 하고 이걸 보면서 이때야 안 거죠. 제가 내가 보는 장애인이랑 장애인이 보는 시선이랑 다르구나. 이 시선이 다르다는 걸 그때 사실 처음 알았어요. 여행하면서도 몰랐거든요. 형이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저는 형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여행 끝나고도 이제 촬영본을 보고 제가 놀라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여행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이 이제 자기가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봐야 이 영화를 보는 다른 장애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여행도 가고 밖에도 다니고 이제 그러실 거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차를 모금해 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1,500만 원을 이제 사람들이 모금해 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여행을 완주했다. 나 여행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몸살 나서 계속 잠만 잤다.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이 사실은 저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아무리 장애인을 대등하다고 생각했어도 제가 장애인한테 오히려 배려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비장애인도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배려를 받았어요. 이 철규 형의 이런 배려가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이 영화를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영 전에 그때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이제 후반부에 있었던 그 철구님 시선으로 돼 있는 그 영화 보셨으면은 요렇게 이제 철구님 이렇게 휠체어가 있으면 요 오른쪽 상단에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장면들이 너무 슬퍼서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영화 3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 집에서 봤을 때는 제가 너무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제가 고양이들이랑 살거든요. 고양이들이
엄마가 오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 왜 이러냐고 막 애옹애옹 하면서 애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해보면은요, 제가 두 분께 미리 부탁드린 질문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좀 꼽고 싶은 장면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우리 김하석 선생님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인공인 철규 씨가 바다에 떴을 때 나도 떴네라는 그 단어가 저는 솔직히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저희 어딜 뭐 동남아 가서도 제가 바닷가에 가서 떠본 적이 없어요. 딱 떠본 건 한 번 있네요. 사해 바다가 거기는 아무나 다 뜨니까 거기서 떴는데 그 외에는 떠본 적이 없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유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도 와 닿습니다. 저는 이걸 편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데요. 이 영화에 나오지는 않은 건데 형이 이제 술을 드시는데 8병 드세요. 원래 그러니까 최대 주량이 이게 그래서 술을 엄청 잘 드시는데 이제 꼭 술을 드실 때는 안주를 안 드세요 아예. 그러니까 왜 그렇나 했더니 이제 기저귀를 차시긴 하는데 이제 그 활동 지원사가 자기 신변 처리가 힘들까봐 이제 소변만 있는 그런 것만 처리하게 하시려고 술 먹을 때도 안주를 절대 안 드세요.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신변 부분이니까 이제 안 넣긴 했는데요. 아무튼 되게 그 정도로 되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다. 뭐 그런. 안 취해요? 네, 아니 취하면서도 드시겠죠? 취하긴 네, 취하면 좀 짜증나요. 네, 그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벽들에 대한 거 사실 지금 안 넣으셨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 주당대로 원래 좀 안주를 안 먹긴 합니다. 저도 좀 술이 센데 원래 주당대로 좀 안주를 안 먹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형님이 여기 한번 바다 따라서 걸어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 그 회체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 괜찮다고 일단 말하잖아요. 예, 근데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니까는 이제 가보겠다 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 벽들에 이렇게 자기가 미리 먼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 배 안에서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7인승이야 안 돼, 일단 안 될 거라고 자기가 딱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됐죠. 예. 그런 벽들이 있다는 게 일단 좀 저는 그런 벽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서사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일몰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몰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주도에서 날씨가 흐려서 결국 일몰을 못 봤고 이제 목포로 돌아오는데 일몰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턱 때문에 결국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영화와 좀 다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봤는데, 이런 와중에 철균님과 또 다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제주도 여행은 철규 형의 이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인데 아직 이제 하지 못하고 계시고, 세 번째가 이제 번지 점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철규 형이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이제 진행하는 중입니다. 알고 싶다고 예, 하는 뭐, 말씀. 예. 거기도 이제 이렇게 엄청난 제약이 많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뭐 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기 뭐 펀딩 이런 거 이게 제작비 마련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이게 나라에서 물론 도와주긴 하지만 나라에서 다 안 뽑아줘요.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뜨면은 우리 담당자 선생님이나 뭐 원석생 포함해서 이렇게 소문을 저희가 낼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듣기 전에, 선생님도 소감 듣기 전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던 선생님들끼리 공방이 있었던 장면이라 좀 여쭤보자면, 그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하고 볶음밥을 시켰는데 그 철규 형이 사줬습니다. 근데 정작 철규 형은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먹는 것이냐, 그래서 제 뒷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끼리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왜 철규 형은 그때 먹지 않았나요? 먼저 먹으라고. 이게 전에 고기 먹는 씬에서 그 여성 활동 지원사분이 나는 내가 먹는 건지 너가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너 다 먹고 나 먹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활동
부종인이 없을 때 저녁으로 이렇게 밥 혼자 어떻게 해서 드셔요? 그 시간에는 계시는 24시간 아닙니까? 아 24시간 아닙니다. 네, 네. 네. 24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대엔 계시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 없을 때 화장실 가고 안 계실 때 그럴 때는 아 그냥 이제 저런 식으로 했어요. 주고 받고 하다가 어떨 때는 뭐 철규 형이 먼저 먹고 아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질문은 활동 보조인 선생님이 안 계시는 시간대에 볼 때에 어떻게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아까 보면 기어서도 가셨고 그렇게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저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아니, 사는 집에서, 집은 못 집에서. 가죠. 예, 지금 기저귀를 차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활동 지원사가 새벽 시간에 안 계시니까 안 드세요 저녁을. 예. 화장실 가는 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불만이 있으신 거 아니고 그걸 이제 자기 생활로 이제 체화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죠. 예. 마지막에 그 일몰 얘기할 때 하시잖아요. 다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 얘기 하시잖아요. 아마 그게 연장선이 바로 이런 생활에서 나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 분의 짧지만 이렇게 이런 좋았던 시간에 대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김하석 회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뭐 이런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 함께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활동 보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었고 또한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제안에 있을 때보다는 더 행복하고 제안에 있을 때보다 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함께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앞으로 제작해야 될 사람으로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철규 같은 영화, 철규 1은 사실은 여행지도 다 사실은 비장애인이 알아보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다 이제 비장애인이 뭘 다 해놓은 상태에서 철규 형이 여행만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영화는 철규 형이 직접 제작진에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회의도 무조건 철규 형이랑 같이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의도적은 아니지만 되게 자동으로 배제되는 그게 되게 함께 사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 제작에도 되게 철저하게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규 2가 나오면 또 여기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대로 다들 이제 돌아가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김하석 회장님이 계시는 배프봉사단에 이제 뜻 맞는 분들 좀 추천이나 이렇게 권유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옥천에 귀촌하고 나서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었어요. 나는 차를 갖지 않겠다. 왜냐면 너무 이게 휠체어나 이게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교통편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지금 아직도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좀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내가 실천하고 민원을 넣고 요구하는 작업들을 내가 그래도 장애인 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차를 갖고 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지지 않을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좀 읍내가 사실 좀 다니기도 힘들고 여러 제약들이 있지만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일상 속에서 주변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때까지 영화 상영 중에 최다 관객이신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고요. 우리 철규 2를 만들자마자 우리 옥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철규님까지 오늘 이 자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여기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나가시면서 선물 받아가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저는 옥천 공설시장 근처에 살아요.
감독님 잘 봤습니다. 아, 예. 고양이 여기 계속 고양이 지금 고양이 귀촌할 때 아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